중요한 게 계속 상향 조정돼요. 수치가, 전망치가. 최근 나온 데이터는 연평균 89% 성장 전망까지 나왔어요. 이게 전형적이에요. 옛날 2차 전지 때도 랠리가 날 때 보면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상향 조정됐었거든요. 우리 상반기처럼 막 이렇게 급하게 오르지는 않을 텐데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7년 차 IT 기업 분석가. 네. 10년은 이제 기자를 하면서 기업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7년 동안은 이제 투자자로서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책 냈고요. 올해 다행히 또 이렇게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네. 괜찮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3년 차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그 섭외 연락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단기 고점이다. 반도체가. 네, 역시나 조정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용도 너무 좋고 또 그 조회수도 높아서 앞으로도 더 연락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이제 단기 고점이나 이런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시고 하반기까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올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올해 시장 좋게 봤어요. 올해 시장 여전히 좋게 보고요. 다만 이제 한번 이제 허들이 있는 게 1분기 실적 시즌 때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4월 한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무리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도 막상 이렇게 숫자를 보면 현타가 오거든요. 네, 그때 이제 좀 조정받다가 또 급하게 이제 5월 하순부터 6월까지 좀 신나게 달렸고, 이제 7월, 8월까지는 저는 8월 한 중순까지는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 또 2분기 실적? 네. 엊그제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지만 또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뭐 실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숫자를 보면 막상 이게, 밸류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메모리 반도체 이제 반등 사이클하고 AI 혁명이 중첩이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세게 올랐었거든요. 주가가 좀 세게 좀 과하게 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준은 굉장히 아름답게 조정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2,500을 깨고 막 밑으로 세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7월, 8월에는 자기가 보는 좋은 주식들 잘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텀업으로 이제 시장 색깔이 좀 바뀔 거예요. 상반기는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막 오르는 금융 장세였거든요.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계절론이잖아요. 상반기까지는 봄이었어요. 근데 실적은 안 좋은데 막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대응을 잘 못하죠. 네,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요게 이제 여름으로 계절이 넘어가는데요. 요게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이제 실적 장세가 넘어가는데, 이제 내년 저는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기조인데 요게 가을 상반기까지 보거든요. 요게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결국 가을을 딱 쪼갰을 때 가을의 앞부분에까지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실적은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유동성이 빠지기 때문에 주가는 좀 수익을 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가을도 너무 오래 버티면 안 되고요. 가을의 상반기까지는 딱 익시트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요즘에 반도체 업황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인데 그럼 하반기에는 그래도 좋게 보시는 거고 내년 초까지도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가 피크아웃을 했어요. 6월달 이제 수출 데이터들을 보면 뭐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이제 전년 대비 뭐 전분기 대비로 보면 데이터가 엉망인데 전달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바닥이 아니다라고 아주 일부의 분들이 주장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손을 들면 이제 결국 이제 바닥이겠죠. 그래서 재고가 줄고 있는 거는 팩트고요.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죠.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수요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재고가 바닥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 서버 쪽은 좋아요. 올해도
플러스 성장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엔드 쪽 중심으로 AI 쪽 서버 쪽 수요가 굉장히 좋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그 한 흐름이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고성능 DRAM 덩어리잖아요. 그게 엔비디아의 GPU하고 페어링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요 흐름은 저는 하반기에도 HBM 쪽은 계속해서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이엔드 쪽은 좋고,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스레드, 그죠? 네. 메타가 출시한 SNS, 새로운 SNS인데 이제 약간 메타판 트위터 같은 거죠. 요게 지금 1억 명 돌파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6일 날 출시됐는데 와. 지금 2, 3일 만에 7천만 명 돌파했고, 지금 아마 1억 명 돌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래서 100만 유저 돌파가요. 스레드가 1시간 만에 돌파했는데 요게 챗GPT 같은 경우가 5일 걸렸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챗GPT를 또 뛰어넘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 거고, 요게 그리고 저도 깔아봤는데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 막 개인정보 쳐놓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는 친근한 대화를 이제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위터 같은 경우 허위, 뭐 오해 소지 있는 뭐 이런 게시물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자, 요렇게 새로운 플랫폼이 또 뜨면요, 갑자기 1억 명 사용자가 늘면 또 트래픽이 막 몰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서버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빅테크들 중에서 뭐 빵이나 뭐 많다 뭐 이런 빅테크 중에서 지금 제일 보수적으로 서버 투자를 하던 회사가 메타였거든요. 근데 아마 메타도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버 시장이나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달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HBM, 하이엔드 서버도 얘기해 주셨고,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저희가 조금 주목했을 때 이 두 기업도 좋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뭐 지금 수요 시장으로 볼 때 PC 쪽도 최근에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이제 설명드리면 메모리 수요의 한 42% 정도가 서버 쪽이에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쪽이 한 30% 중반 정도 돼요. 그리고 PC가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2년 연속 역성장을 했는데 아마 올해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 안 좋은 만큼 지금 서버 쪽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라는데, 물론 이게 수요가 하이엔드 쪽에 좀 몰려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버도 미들 로우 쪽은 안 좋아요. 뭐 일반 뭐 엔터프라이즈 향이나 이런 쪽은 기업들이 돈이 불황이니까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은 요 지금 챗GPT라는 요 흐름에서 탈락되면요 망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야후나 뭐 저기 라이코스나 엠파스, 한미르 그런 꼴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AI 혁명이에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 혁명에 빨리 동참을 해야 돼요. 요 트렌드는 빨리 봐야 되고요. 그리고 SNS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스레드 쪽에 이제 수요는 아무래도 하이엔드 쪽 서버는 아니에요. 근데 요쪽은 생각보다 보통 AI 쪽 그 서버는 GPU나 프로세서하고 DRAM, 그러니까 하이밴드위스 메모리하고 DDR5 이런 쪽 수요가 중요한 수요거든요. 네. 의외로 스토리지 쪽은 뭐 생각보다 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SNS는 대부분 텍스트나 사진이나 영상이잖아요. 스토리지 엄청 써야 되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제일 재미없었던 스토리지 쪽, 낸드 플래시 쪽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간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 그 HBM 네네. 그 기술 경쟁하고 투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네. 이걸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는 그런 네네. 것들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HBM 시장이요. 이게 뭐 챗GPT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HBM 시장도 순식간에 뭔가 분위기가 반전된 거거든요. 지금 의외로 모든 기술들, 특히나 메모리 쪽 기술들 보면 삼성이 주도를 하고 SK 하이닉스가 보통 따라가는 구도잖아요. 그런데 HBM 쪽은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삼성이 따라가는 구도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삼성이 HBM 쪽 시장에 안 열릴 줄 알고 관련 팀을 해체를 해버렸었어요. 그래요? 네.
해체를 해버렸고. 삼성도 그렇게 예측을 못할 때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거의 뭐 이게 HBM이라는 컨셉이 나온 게 2008년도거든요. AMD가 이제 컨셉만 던져주고 메모리 업체들한테 한번 만들어봐.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뭐 D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식각으로 구멍을 뚫어서 수직으로 연결해서 구리를 채워서 연결하고 이게 생각해도 수율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뭐 일단 만들기도 너무 어려운데 수요 시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한 2019년에 열릴 거다라고 했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삼성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이 HBM 쪽은 거의 드롭을 하고 이제 GDDR 그래픽 D램 쪽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하고 손잡고 그 3D X 포인트라는 옵테인 메모리 쪽에 많이 리소스를 투입하는 상황이었는데 하이닉스만 좀 미련하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챗GPT 붐 때문에 엔비디아 GPU 수요가 확 올라오는데 엔비디아 GPU가 이제 이 성능을 맞춰서 대량의 어떤 메모리에서 뭔가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HBM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3라는 그 4세대 제품이거든요. HBM3. 3인데 왜 4세대냐면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HBM 있었고 HBM2가 있었고 HBM2E라는 게 있었어요. 네. E는 extended. 그러니까 HBM2E 다음에 3예요. 그러니까 4세대 제품인데 지금 HBM3 4세대 제품은 SK 하이닉스 독점이에요. 와. 네. 그리고 이걸 쓰는 게 이제 엔비디아 A100하고 H100이라는 칩 네. GPU에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거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네. 부가가치도 높고요. 그래서 지금 HBM 시장은 매년 지금 50% 이상 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게 계속 상향 조정돼요. 수치가, 전망치가. 최근 나온 데이터는 연평균 89% 성장 전망까지 나왔어요. 아니 뭐 2차 전지도 30% 이러지 않았나요? 네네, 그렇죠. 와, 그만큼 물론 이제 아직까지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급성장하는 건데 이게 이제 AI 쪽 그 시장이 그만큼 지금 핫한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네. 마이크론 그 두 기업이 좀 주로 따라가는 건가요? 다른 기업들도 좀 뒤에 있는 건가요? 메모리는 3사밖에 없잖아요. 네, D램은 3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전체 HBM 시장이 100이라고 놓고 보면 HBM3가 30% 정도 차지하고요. 요건 하이닉스 독점이고 네. 한 70% 시장이 이제 HBM2E 이하의 시장인데 이제 여기서 전체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 마이크론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돈 되는 건 하이닉스가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이 그 중간 인사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DS 부문에 개발실장 자리 2개를 인사를 냈어요. 네. 그게 D램 개발실장하고 파운드리 개발실장 자리를 인사를 냈는데 보통 부사장급, 사장급 인사는요. 그 늦가을에 나요. 인사가. 정기 인사는. 근데 7월에 인사를 냈죠. 아, 급한 거예요. 급한 거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화가 난 거죠. 왜 우리가 기술 리더십이 이렇게 뒤쳐져 있냐. 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뀐 사람들은 여기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럼 속도를 내면 계속 삼성 쪽에서 뭔가 좋은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HBM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또 반응할 거라는 거죠. 물론 갈수록 이제 반응하는 민감도는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그쪽 트렌드에 따라가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은 삼성이 하이닉스를 추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나 연구개발 규모나 뭐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주가에는 또 되게 좋은 흐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HBM 시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메모리가 또 독점 3사였으면은 네. 뭐 1등도 좋겠지만 2등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시장이 네네. 워낙 커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계현 사장이 DS 부문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우리 9월부터 HBM3 양산할 거다. 그리고 차세대 HBM3를 넘는 차세대 제품이 HBM3P. 지금 사실은 HBM3E거든요. 익스텐디드인데 3P라는 걸 또 이제 삼성이 별도 뭐 독자 펴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네. 그리고 HBM4까지 연내 샘플 만들어서 고객사들한테 뭔가 제안하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좋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HBM이 SK 매출에서 차지하는 네네. 비중은 작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현 시점에서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그렇죠.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매출, 그러니까 D램 매출, SK 하이닉스의 D램 매출에서 보면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공급 기준이죠. 비트라고 하죠. 네, 비트 공급 기준으로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매출 비중이 높냐? 일반 D램보다 8배가 비싸요. 그리고 DDR5가 D램 중에 제일 비싼 거잖아요. 네. DDR5보다 5배 비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마 추측컨대 이익률은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보통 그 GPU 기반, AI의 어떤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서버가 일반 서버 대비해서 가격이 20배 이상 비싸요. 20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AI D램의 수요에서 AI 비중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최근에 CT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16% 추정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D램에서 AI 관련된, 그러니까 HBM하고 DDR5가 AI 쪽 서버에 들어가는 비중이 16%라고 이야기했고, 내년에는 21%, 내후년은 31%, 그리고 2027년이 되면 60%에 육박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향후에는 서버 2대 중 1대는 AI 관련된 서버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와, 엄청나네요.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요. 이게 전제가 이 전망치에 대한 전제가 HBM 가격, 그러니까 ASP라고 하죠. 평균 가격이 고정돼 있다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HBM3보다요. HBM3나 4 같은 경우는 훨씬 난이도도 어렵고 D램도 많이 넣어야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ASP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 추정치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와. 그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니까 지금 시장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이에요. 옛날 2차 전지 때도 랠리가 날 때 보면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상향 조정됐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한 8월 중순까지는 네네.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네네. 그때를 모아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지지부진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우리 상반기처럼 막 이렇게 급하게 오르지는 않을 텐데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거라고 생각해요.